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반성문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기사를 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학교폭력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이윤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 절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건수는 2077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 건수는 575건, 그리고 피해 학생 행정심판 건수는 1014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64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입 반영 비율이 증가하면서 최근 학폭위의 조치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가벼운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이 불복했다가는 원치 않는 결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학폭위는 학교생활 요런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요거는 제가 상담할 때도 요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0점에서부터 4점까지 각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산해 가지고 합계 점수에 따라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학교 폭력을 인정하는 경우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최대한 낮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반성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반성 정도랑 화해 정도를 판단할 때 보는 게 뭐냐면, 반성문,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이 상대편 학생한테 사과 편지를 전했던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든지, 아니면 저쪽 상대편 부모님이나 상대편 학생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 편지나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사과문 이런 거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반성문을 작성해서 낼 때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제 반성문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만 적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적으면 당연히 안 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추후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게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거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약간 진심이 담기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대피를 한 반성문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작성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사건 진행할 때는 절대 대필 이런 거 절대 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 직접 써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을 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가해 학생이 이 사건으로 진심으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생을 교육하면서, 그 다음에 진심된 반성문을 써서, 진심된 사과문을 써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봤을 때 진심되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면 다시 써서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변호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증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벼운 조치를 받게 하거나 이런 게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거에서 입증해가지고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받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했으면 그 학생이 다시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그 학생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법률 대리도 하면서 이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진심된 반성 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벼운 조치를 받게 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이제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이나 사과문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가해 학생 실제 가해를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써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심혈을 기우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게 아닌 진심인지를 또 저는 확인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그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반성문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만 반성문이만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되도록 사건을 초기부터 뭐 이렇게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면 학교폭력 전문반에서의 대응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게 변호사 어렵다면 변호사 조언이 없는 조언을 없는 방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의뢰인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너가 이거를 통해서 배운 게 뭔지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너가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추후 이 친구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부모님, 선생님한테 좀 사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적어 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조언, 요런 겁니다. 요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학교폭력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이제 뭐 전국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열 몇 명 정도 되는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제 뭐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한테는 진심으로 이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는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학교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선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거를 대응하면서 이제 가해 학생이 좀 아무래도 뭐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쓰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변호사에 대해서는 좀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변호사는 되게 나쁘게 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